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7월 27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전국 9대 도시 개인택시 시세 변동이 좀 있나요? 전주와 동일하게 큰 시세 변동은 없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70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은 100만원이 오른 1억 1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5,300만원, 인천은 1억 2,200만원, 광주는 1억 3,600만원, 대전은 1억 3천만원, 울산은 9,700만원, 세종시는 2억 3천만원, 제주도는 1억 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예. 부산이 1억 100만원인데요. 이 100만원이 올랐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크게 오르고 내리고 없이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요가 좀 딸리면 조금 소폭 오르는 것 같아요. 서울하고 인천은 전주하고 계속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건 뭐 큰 시세 변동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나오는 매물하고 팔리는 매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 공급이 잘 되고 있어요. 매물 공급이 잘 되는데 사시는 분들이 좀 주춤해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 공급이 좀 덜 되고 사시는 분들이 좀 기다리는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다시. 예. 아니, 댓글 중에 보면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번호판을 매입했다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개인 택시 한 대를 사게 되면 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시세 조정을 하려면 돈이 몇십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개인 택시를 매매하는 업소들은 다 영세업소예요. 그렇게 큰 자본 가지고 하는 업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오면 매입을 해서 바로 매매를 하는 거지, 그걸 잠겨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 매매상사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올라서 기다려서 만약에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려갈 것 같으면은 그 금액을 그 다음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돌발 변수가 많이 생겨요. 내가 물건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는 사람이 잘못돼서 음주를 한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절도를 하든가 성추행을 하게 되면 그 면허권이 죽으면은 어디 가서 청구를 하냐고요. 그분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한 푼도 못 건지는데 그걸 잠겨놓고 가지고 있냐고요. 시장 흐름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반 다른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매물이 들어오면 팔아서 마진을 보는 거지, 그걸 잠궈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는 장사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럼 대표님, 다음 주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비슷하게 서울은 1억 1,700에서 소폭 상승할 것 같고요. 부산도 1억 100선을 유지할 것 같고, 대구도 당분간은 5,300선으로 쭉 갈 거예요. 그리고 인천이 그동안 핫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도 좀 더디게 떨어지는데, 인천도 1억 2,200만 선을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 광주도 1억 3,600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 대전이 좀 핫해요. 대전은 지금도 이제 매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오늘 시세는 1억 3천 정도인데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이나 세종이나 제주도는 큰 변동 없이 이 시세를 쭉 진행할 것 같아요. 예. 서울은 왜 오른다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서울은 팔려시는 분들이 좀 적게 나오는 거죠. 살려는 분들은 많은데 팔려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도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도 몇 군데 지금 계속 타진을 하는데 매물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를 걸로 하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인천은 앞으로도 계속 이 보합세를 유지할 거로 지금 전망하셨잖아요. 예. 뭐 특별하게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인천은 들어오는 숫자하고 나가는 숫자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매입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적체돼서 안 나가면은 당연히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서 매입해서 들어오면은 바로 나간다는 얘기죠. 예. 이번 주 거래건하고 저번 주 거래건 비교 좀 해주십시오. 이번 주나 저번 주나 큰 틀에서 뭐 왕창 나가고 팍 줄어드는 게 아니고 3대에서 4대꼴로 꾸준히 돌아가고 있어요. 예. 주에 3대, 4대 정도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저번에 방송 한번 했는데, 아버지 개인 택시를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의 화물차를 아버지가 다시 바꾸는 거죠. 바꾸는데 개인 택시를 아들이 물려받음과 동시에
전화가 하니까 전화가 안 돼요. 구청에서 인가가 떨어져서 인가서를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만 베트남에 가시더라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베트남에 가서 아들 개인 택시를 바꾸자마자 되게 이제 베트남 가서 결혼식을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국제 결혼을 해서 결혼식 올리고 있다고 말일경에 귀국해서 다시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사죠, 뭐. 저번에 개인 택시 몇 번 사고 팔고 화물차 몇 번 사고 팔고 하신 분, 그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인천에 사시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아들이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아들하고 같이 합친이라고 수원으로 갔는데, 이분이 화물차를 사가지고 6개월이 안 되면 팔 수가 없어요, 화물차는. 그리고 수원시청에다가 휴업 처리를 해놓고 지금 놀고 있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또 개인 택시 차량을 또 계약을 했어요. 신차 직원을 불러가지고 소나타로 다시 계약을 해서 개인 택시를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음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지금 있는 화물차를 휴업 처리를 하지 말고 가서 운송 다시 개시 신고를 해서 용인 오포에 사시는 어르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킨다니까 거기 가서 차라리 그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화물차를 할지 개인 택시를 할지 모르는데, 차후전 소나타 택시를 다시 계약은 해놨어요. 예. 그럼 소나타 택시를 계약했으면 면허권도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려는 의도로 하는데 제가 적극 말렸어요. 더 이상은 하지 마라. 할 때마다 당신 5, 600만 원씩 손해보는데 왜 그런 일을 몇 번씩 되풀이하냐 그러는데, 이 친구는 말로 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저도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대표님, 유튜브 댓글 같은 데 보면 개인 택시 얘기하면 자율주행차 이런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대표님은 이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자율주행 택시 얘기가 저희 댓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시범 운행 중이죠. 미국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예요. 자율주행 택시를 지금 하는데, 아직은 개발 단계고 많은 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3대 정도를 지정해서 움직이는데, 2023년도에도 잠시 시험주행을 했는데 최저 점수 2등급을 받아가지고 잠깐 중지가 됐는데, 다시 강남을 비롯해서 6군데 정도에서 시험 주행을 8월달부터 다시 실시한다는데, 3대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택시는 우리나라 실정이 맞질 않아요. 개발이 그만큼 따라오지도 않는데 무슨 자율주행 택시냐고요. 지금 전기차도 그러잖아요. 전기차도 요즘 판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게 급발진이나 뭐나 결함이 있어서 불나고 급발진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규명 못 하면서 무슨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가지고 그걸 사람을 태우고 다니겠냐고요.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도 운전석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전관리원이 타고 지금 운행 시험 중요한 기간이라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해가지고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했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는 몇십 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와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개인 택시 면허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이건 사업 면허 자체가 틀린 거예요. 손님을 태우고 다녀도 개인 택시 같은 거는 기사분 개개인이 손님을 모시고 개인 사업자로서 운행을 하지만은 자율주행 택시는 지금 나온 대로도 뚜렷한 구심점이 없잖아요. 어디서 운영을 할 거고 얼마의 판매가 될 것 같으며 어떤 손님을 어떻게 목적으로 모시고 돌아다닐 건지 그런 뭐 구체적인 게 없이 단지 시험 주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율주행 택시가 만약에 승객을 모시고 정상적인 궤도로 갈 때면 제가 보는 관점에는 4, 50년 뒤의 일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자동차 제조회사라든지 정부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 또는 자율주행 차를 이렇게 선전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는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시회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컨셉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을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시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컨셉카가 실질적으로 도로 주행에 맞게 설계된 게 아니잖아요. 도로 주행에 맞게 하게 되면은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에
시속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 시속이 지금 개발돼서 나온 차는 시험기간 차는 한 50km 정도 돼요. 50km 정도 되는데 50km에서 택시를 할 수 있냐고요. 네네. 그리고 도로가 항시 빵 뚫린 건 아니잖아요. 항시 막힌 도로에서 그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네. 예, 예. 그럼 여기서 대표님은 자율주행차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자율주행차는 어떤 구심점이 없잖아요. 네. 어디가 주체가 될 건지 모르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랜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기사분 개개인이 그 노하우를 해서 계속 밑에 세대로 해서 연결이 됐잖아요. 이건 아직 검증된 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나 드론 택시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선이 지나 몇십 년이 지나야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도심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중지한 적이 있었잖아요. 도로가 막히고 그리고 일방 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든가 네네. 그리고 구급차가 지나가도 비켜주질 않는다든가 네네. 우리는 지금 도로 여건이 도로가 좁고 운전에 변수가 많은 골목길 같은 데는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서는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좀 따르는 거죠.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죠. 네. 제조회사에서 질 건지 운전자가 질 건지 운전자는 운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요. 네네. 이게 법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아직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개발이 끝나서 시험 주행이 끝났을 때 개인 택시분 가지고 계시는 사업권과 이게 사업권이 맞물리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가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뭔가 해결점이 나와야 드론 택시가 가든 자율주행 택시가 가든 운행하는 거지 아무 대책도 없이 주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예. 자율주행차가 나와도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차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개인 택시나 택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더라도 일반인들이 무작정 다 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것도 호출을 불러서 탈 거 아니에요. 네네. 호출을 불러서 타는데 그 기간까지가 얼마나 더 소요될 거냐 이거죠. 네네. 아직 개발도 안 끝났는데 거기까지는 좀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예.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돼 가지고 개인 택시도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택시가? 그러면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 되겠죠. 네네. 개인 택시 자체 내도 자율주행이 돼서 기사분이 작동을 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서 편하게 있어도 목적지만 설정이 되면 찾아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되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도 편하겠지만은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차량 가격이 한두 푼에서 거래가 될 것 같냐고요. 여기 훨씬 넘어질 건데 그걸 어떻게 일반 개인 택시로 적용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 노하우를 자율주행 택시가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만약에 자율주행 택시를 타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타서 거기다 오바이트를 한다든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캐치를 할 거냐고요. 네. 일반 개인 택시 분들은 그걸 다 알아서 캐치를 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보통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네. 예, 예. 운전자도 없이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개인 택시가 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논할 단계도 안 되고 네네. 지금 개발도 안 됐는데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는 거 봐요. 네네네. 앞서갈 필요 없이 개발이 다 끝난 뒤에 얘기지 지금 앞서갈 필요도 없고 가끔 댓글에 보면은 그런 댓글이 달려요. 개인 택시를 약간 비하는 1억 5천이면 나 같으면 개인 택시를 안 넣는다. 그런 뭔가 직업은 가지는데 1억 5천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그 사가지고 그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자꾸 비아냥되는 쪽으로 댓글을 다는지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는 그래서 못 사는 건 몰라도 남이 사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왜 그 금액에 대해서 비아냥되고 댓글을 다냐 이거죠. 네. 예, 예. 저는 앞으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개인 택시가 나온다면은 개인 택시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아침에 나와서 수입만 확인하고 차 청결만 유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자판기 개념이죠.
돈은 차가 보러 오고 수익은 내가 그냥 집에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갖고 사업권, 면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은 일반 택시를 없애고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사업 면허권을 지금 기사분들한테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분들이 기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일해서 쌓은 노하우를 그대로 인정해서 기득권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당연히 그건 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나는 그냥 휴대폰으로 수입만 보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하도 비아냥거리니까 하도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 좀 비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미래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자꾸 자율주행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개인 택시는 1, 2년 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적은 요금을 받고 지금까지 와서 어느 선까지 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팍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온다고 해서 이분들은 일자리를 뺏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동안 바닥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무너뜨릴 수 있나요?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고 해서 사업면허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우선순위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게 자율주행권 택시가 나온다고 해서 아무나 주고 이렇게 운행하고 정부에서 운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7월 27일 전국 9대 도시 개인택시 벌판세는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약간 비하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율주행차 얘기를 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오면 개인택시도 당연히 자율주행차의 혜택을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놀고 택시가 그냥 자판기처럼 운행하고 오면 그냥 수입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 정비는 좀 하고 뭐 차량 청결 상태만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자율주행 온다고 해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전혀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